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 객체를 다루고 나서 이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이 자바로 어떠한 내용을 기재를 하거나 기재된 내용을 읽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트림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스트림 방식으로 주고받고 사용하는데 자바의 모든 입출력은 원래 기본이 바이트 스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한 데이터를 다시 또 바이트 스트림에 의해서 가져와서 읽게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작게 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시지는 않으실 텐데 이건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계열이 나에게서 멀어진다, 나에게서 나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파일로 내가 내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 기재할 때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바이트 어레이, 바이트 배열로 출력을 작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파일에다가만 아웃풋 스트림을 작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터링 시킨 아웃풋 스트림, 그러니까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나 뭐 체크드 아웃풋 스트림 아니면 뭐 치퍼 아웃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등등의 여러 가지 필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아웃풋 스트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미 API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객체 단위로 출력하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도 뭐 물론 있고 파이프드 연결된 파이프에서만 출력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파이프 아웃풋 스트림 뭐 이러한 것들도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우리가 다 사용해 볼 수는 없고요. 지금은 파일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 정도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파일에다가 기재를 했으면 읽어올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읽어올 때 인풋 스트림이라는 계열을 사용하게 되는데 얘는 아웃풋된 방식과 반대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바이트 어레이에다가 아웃풋했으면 바이트 어레이로 인풋해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아웃풋 하셨으면 파일에서 인풋 하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 오브젝트 객체 단위로 아웃풋 하셨으면 객체 단위로 인풋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상호 이제 서로 연관되어 있는 API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뭐 시퀀스 아웃풋 스트림처럼 연결되어서 여러 개의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겠다라는 뭐 이러한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적절한 클래스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바이트 스트림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IO 쪽 관련된 내용이니까 일단 뭐 전체를 임포트 시켜 놓고요. 첫 번째 대상으로 하는 디렉토리는 앞서서 설명드린 경로 dir은 C루트의 java2라는 곳에 있는 파일 언더바 테스트를 대상 경로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선 파일을 하나 만들 텐데요. 파일 대상 타겟 파일은 이 디렉토리에 있는 이름 좀 다르게 ggg.txt에다가 만들면 확인하기도 쉽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파일을 create new 파일 하세요 라고 생성을 시켜줄 거고요. 예외는 그냥 정가를 시켜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다가 저는 뭐 hello java라는 글자를 출력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출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에게서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파일 output stream, 그러니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이 객체를 통해서 파일에다가 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out은 new file output stream 해서 해당 대상 파일에다가 경로를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out을 통해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out에 보시면 메소드가 write 메소드가 있습니다. write 메소드 말고는 뭐 크게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쓰기가 약간 불편한 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인데 잠시 후에 이거 조정하는 법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write에서 바이트 배열을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바이트 배열에서 제가 hello java라고 적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바이트 배열 데이터에다가는 hello java 라는 글자를 적고 얘를 getBytes 하시면 바이트 배열로 받아올 수 있게 될 거고요. 얘를 이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캐너에서도 매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자바에서 입력과 출력 관련된 처리를 하고 나면 항상 뭔가 작업이 끝났으면 끝났다, 닫아라 라고 하는 이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기재를 하셨는데 닫지를 않게 되면 얘가 저장이 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플러시 시켜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무조건 열었으면 닫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파일이 먼저 생성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run 해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시면 자,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terminated 돼서 그러면 열어보시면 지금 GGG라는 것이 있죠. GGG라는 문서를 열어보시면 여기에는 hello java 방금 우리가 기재했었던 요 내용이 문서 안에 잘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금 읽어오도록 만들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제가 반대 방식을 취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읽어오는 것은 파일 아웃풋, 파일에다가 아웃풋 내어 보냈기 때문에 파일로부터 input stream이라는 것을 하나를 만들고요. 지금 어떤 파일에 내보냈냐면 이 파일이라는 객체에다가 내보낸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읽을 때 in. 하고 내용을 보니까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트 배열로 읽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바이트 배열로 보면 요 데이터만큼의 길이가 바이트 배열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읽을 거냐면 자, 바이트 데이터2라는 거 하나 만들고요. 바이트 10개의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10개의 공간을 만든 다음에 read 읽겠습니다. 데이터 어느 영역에다가 읽겠냐면 데이터2라고 지금 선언한 영역에 읽겠는데요. 0번째 위치에서부터 파일에 기재된 0번째 위치에서부터 5개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헬로우까지만 나오겠죠. 그래서 10개를 다 읽으면 헬로우 자바까지 나올 거고 저는 뭐 5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게 되면 데이터2라는 곳에는 이제 일단 뭐 읽었으니까 또 닫아야 되겠죠. 닫으면 in.close 다 읽었습니다. 데이터2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데이터2에 있는 값을 한번 콘솔 창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data2.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출력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i번째의 데이터는 캐릭터 형태로 형변환시킨 데이터2의 i번째를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얘가 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읽어왔을 때는 ASCII 코드 값으로 읽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 형태로 형변환을 시켜서 출력을 해보는 거죠. 지금 5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헬로우까지만 출력이 될 겁니다.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위에 보시면 HELL로 헬로우까지는 잘 들어왔고 아래쪽은 다 비어있죠. 비어있는 게 5개만 읽으라고 했기 때문이고 얘가 만약에 10개를 읽어서 데이터2에 담아라 라고 했었다라면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봤을 때 다음과 같이 hello java, 공백이 있기 때문에 느낌표까지는 안 들어왔네요. 공간을 하나 더 늘릴까요? 11개에서 11번째까지 읽어주세요. 해서 읽으면 느낌표까지 해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사용하는 입력과 출력이라는 것이 뭐 크게 어렵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어떠한 객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write라는 메소드를 쓰거나 read라는 이 메소드를 쓰게 되면 지금 배열로 계속 변환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혹은 숫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얘네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문자 스트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게 이제 요 다음에 학습하실 내용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일반적인 그 숫자나 이러한 처리를 위해서는 그냥 바이트 스트림 자체로도 처리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제를 하나 더 만들까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to라는 것을 만들고요. 자, to라는 곳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숫자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ggg2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티저 x의 값 100이라는 것을 저장하고 싶고요. 인티저 y라는 값 20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단순히 파일 아웃풋 스트림만 사용을 해서는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아웃풋 스트림을 필터로 감싸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new data output stream 이게 필터 아웃풋 스트림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필터링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에 담아서 관리를 하는 거죠.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그러면 이제 이 아웃을 통해서는 어떻게 출력할 수 있냐면 out.이라고 찍어 보시면 뭐 write boolean, write byte, write double, write int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자료형들을 출력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rite int x 출력하고요. out.write int 뭐 y 해서 xy의 값을 파일에다가 기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읽어올 때 역시 마찬가지겠죠. 읽어온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 타입별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별로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풋 스트림은 new 데이터 인풋 스트림 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 되어 있는 놈을 매개 변수로 가지도록 만들고요. 그리고는 인티저 x1에다가는 in.readInt int를 순차적으로 두 개 담았으니까 두 개를 그냥 읽어버리면 되겠죠. in.readInt 해서 두 개를 담고 in을 클로즈 시킨 다음에 결과값을 출력해보면 될 겁니다. x1에 담긴 값은 그 다음에 y1에 담긴 값은 자, 1하고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면 실행을 했을 때 ggg2에다가 이 값이 일단 담길 거고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죠. 실행을 시켜보시면요. 자, 가지고 온 값이 100, 200으로 가져와졌네요. 그러면 파일이 ggg2라는 것이 생겼고 100과 200이 잘 담겨 있을까? 라고 하면 ggg2는 생겼고요. 예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글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얘가 100이고요. 얘가 200입니다. 그래서 100일 때의 아스키 코드 값이 지금 텍스트 문서상에 찍혀 있는 거고요. 200일 때의 아스키 코드에 해당하는 문자가 여기에 표현이 된 건데요. 여하튼 얘가 자기가 저장한 방식을 알기 때문에 읽어왔을 때에도 정상적으로 100과 200이 처리되어서 보인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그 스트림 클래스들을 서로 조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한 방식, 그러니까 단순히 바이트 배열로만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 자료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편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문자 스트림을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 중에서 물론 압축 방식으로 출력하는 거, 그러니까 zip 파일 같은 거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트림들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